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대표입니다. 자, 오늘 HLB 말고 좀 다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아마 많은 구독자분들께서도 시청을 해주시겠지만 HLB만큼 조회수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HLB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산업들,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좀 접해 듣고 싶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유튜브 조회수로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보든 적은 사람이 보든 상관없이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많은 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면서 투자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계속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만 한번 눌러주시면 되시니까요. 내가 아직 구독이 안 눌려있다, 지금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일단은 김 대표는 기본적으로 한때 제가 혼자서 열심히 트레이딩을 하던 때도 있었죠. 저도 사회초년생 시절이라든지 어렸을 때는 특히나 단타 매매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단타 매매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매력이 있긴 있습니다. 회전율을 극대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액으로도 충분히 큰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스트레스가 크죠. 맺고 끊음과 이성적인 판단, 나 스스로의 감정 컨트롤, 나 스스로를 이길 줄 모르면 단타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내가 긴장된 상태로 매일매일 장을 들여다본다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자산이 어느 정도 크게 불어나면은 단타로는 분명하게 한계가 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매수와 매도를 체결시켜서 내가 이익을 창출시켜야 되는데, 그 금액과 규모가 커버리면 더 이상 단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가치 투자, 펀더멘털에 집중해서,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한 지가 벌써 지금 이제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름의 짧지 않은 경력인데, 제가 사실 전문가 활동을 시작한 이유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주식이라는 것에 대한 매매 성공 확률을 높이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자, 아무래도 한 분야에서 자리 잡고 성공하고 또 그러한 지식을 제대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필드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가 매매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많은 고객 회원님들로부터 제 정보와 인사이트를 공유해드리고 그분들께 수익을 내어드리면서 얻는 매출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서 나름 그래도 내 인생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은요, 여러 가지 정보를 참고하시는 데 있어서 기준이라는 게 아마 뚜렷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한국 시장에 특히나 그 특성을 좀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아무리 주식시장이 이러쿵 저러쿵 개똥 같다라고 해도 결국에 이 가치라는 거는 기준이 분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요, 물론 코인으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도 있고 코인에 대한 가치를 되게 높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값어치, 적정 가격이라는 건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될까요? 그 적정 가치라는 게 산정이 안 되면 결국에 그때마다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주는 듯한 내용이 나오면 올라가고, 그 가치가 희석되는 듯한 내용이 나오면 빠지는 거고, 팔랑귀가 되는 거죠. 뭔가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이 없는 투자는, 사실 우리 회원님들께도 권해드리고 있지 않지만 저도 기준이 없는 투자는 아예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은 뭐냐면,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완전 단타 단기 매매 플레이도 너무나 좋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 자체가 사이클 산업이 많아요. 사이클이. 이 사이클이라는 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다 수출 의존도가 높기도 하고, 그 수출 기업들이 사이클을 탄다, 이 이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AI라는 사이클을 타면서 SK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삼성은 AI 사이클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지만 AI 사이클을 따라가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매를 다 두들겨 맞았었고요. 최근에 전력 인프라, 전력 설비 변압기 쪽 보시면 아직도 주가 흐름이 어마어마하죠. 얘네들도 대략적으로 15년 만에 사이클이 돌아와서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진짜 10배 이상 갈 수 있는 주식은요, 너무 쉽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한 주식과 종목을 잘 보유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건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라고는 보기는 어렵지만 호황은 분명하죠. 그래서 LIG 넥스원 같은 종목도 보시면 코로나 대비해서 1200%나 올랐고요.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코로나 대비해서 지금 한 500% 가까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이제 조선주도 그런 사이클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HD 현대중공업 계속해서 신고가를 열어가고 있는데 22년 최저점 대비해서 딱 200% 정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보시면 얼마 안 오른 것 같지만 월봉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꽤 많은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과거 호황 대비해서 아직도 업사이드가 한참 남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일봉상으로만 놓고 보면 조선주 너무 많이 올랐다, 신고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월봉을 보셔야 됩니다. 사이클이라는 거는 한번 흐름을 타면은 4, 5년 주기의 사이클인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반도체 같은 것들은 사이클 주기가 좀 짧고요. 근데 이제 조선, 방산, 기계, 화학 이쪽은 사이클 주기가 조금 긴데,
있는데 얘네들이 과거 호황일 때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여기 있단 말이죠. 근데 바닥에서부터도 이미 2배 이상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아직도 올라갈 길이 많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보시면 선가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최고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조선가 지수는 2024년 11월 현재 18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이 189라는 거는요, 2007년 말에 기록했던 185, 월간 기준으로는 08년 8월에 기록했던 192가 최고 수준인데 거의 지금 근접해 와 있는 상황이죠. 이거를 물가 상승을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실질적으로는 더 높다라고 합니다. 2008년도 대비해서는 물가가 지금 훨씬 더 높으니까요. 자, 조선사들은 톤당 혹은 척당 수주 단가도 매우 강력한 상태다. 쉽게 말해 현대차에서 소나타 한 대를 파는데 3천만 원에 팔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만큼 회사의 실적이 더 좋아지겠죠. 말 그대로 역사상 최고 수준인데 톤당 단가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자, 2024년의 톤당 발주 단가는, 최근의 발주 단가가 과거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과거 초호황 사이클 대비해서 그때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고 2012년과도 유사한 수준이다. 참고로 2005년에서 8년 정도가 과거 호황 사이클이었고요. 근데 이때 당시의 호황에 대해서 실적으로 드러나고 주가로 찍힌 거는 08년도에서 2011년, 이때가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2024년에 조선업이 호황이라고 했을 때도 이게 25년부터 26, 27까지도 이러한 실적이 계속 찍혀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선주를 잘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 밑에 또 보시면 실제로 2024년은 고부가선으로 분류되는 LNG선과 컨테이너선의 수요가 견고했고 동일한 선종에서도 대한연료를 사용하는 고가의 친환경 선박 발주가 크게 증가한 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선박의 종류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벌크선입니다. 제가 지금 마우스로 쓰고 있기 때문에 글씨가 조금 개똥 같아도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거는 그냥 배가 뜨기만 하면 돼요. 벌크선은 마진율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컨테이너선이에요. 컨테이너선은 컨테이너들을 많이 싣고 가려면 무겁잖아요. 가라앉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부력에 대한 기술력이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마진이 조금 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유조선이 있어요. 유조선 같은 경우에도 대낮에 50도가 넘는 망망대해를 다니면서 뜨거워가지고 실내 온도가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기름이나 가스 같은 게 빵빵해지고 터지면 큰일 나겠죠. 그럼 당연히 또 더 높은 기술력이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마진이 또 더 좋아요. 네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크루즈선이에요. 크루즈선. 근데 이 크루즈선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상당히 좋기는 한데 주문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선을 거의 취급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배 주문은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조선업이 이렇게 호황인데 중국은 더 호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국이 배 주문이 많다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다 돈 안 되는 벌크선입니다. 마진이 별로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7년까지 특히나 LNG선으로 도크가 꽉 찼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이 그게 27, 28, 29까지 최장 29까지도 찍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길면 뭐 29년, 한 28년까지 보수적으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아직도 지금 25 시작도 안 했으니까 25, 26, 27, 28 주가 상승은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건데 이게 그냥 스트레이트로 쭉쭉쭉 가는 게 아니라 매 분기 매년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이런 우상향 사이클을 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중간중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조정과 변동성은 여러분들 기회로 생각하고 열심히 저축하시고 열심히 적립하셔야 되고 열심히 주식 수를 늘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종목들처럼 대박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년에서 26, 27년까지는 진짜 조선업을 그냥 눈 감고 매수해서라도 뭐라도 사들고서 묵혀두셔야 되는 거고요. 참고로 최근에 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환율이 높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나가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 환율이 높을수록 조선업은 수혜입니다. 환율이 높으면 환차 이익을 봐요. 대부분 다 달러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환율로서 또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경기가 안 좋대. 경기가 불황이야 라고 지금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경기가 불황이니까는 건설업도 안 좋고 그렇죠? 그러면은 뭐가 가격이 싸집니까? 철강, 후판 가격들이 싸져요. 이런 가격이 싸지는데 이게 조선업의 원가 비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는 원가는 싸고 환차 이익도 보고 판매 가격, 신조선가는 계속 올라가고 조선업을 안 사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거의 매 영상마다 조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신 것 같거든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최종적인 매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저는 좋은 걸 알려드릴 뿐입니다. 근데 지금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미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조정들을 활용해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좋은 가격적인 전략을 잘 구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구독자라면 제가 도와드려야 되겠죠. 2025년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을 도와줄 조선주 탑2 딱 대형주 하나 중형급 하나
공부하다 이렇게 두 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업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한 시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업사이드가 한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25년 여러분들 계좌에 조선주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클 겁니다.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기회가 왔을 때 잘 준비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과 같은 똑같은 소리를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에도 계속했는데 이미 그때보다 시세가 30% 50%씩은 더 올라 있어요. 또 지금 고민하면 늦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주 탑픽 두 종목만 궁금하다 혹은 종목과 실시간 매매 타점이 같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의견을 선택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일단 어떤 종목입니다 라고 미리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일단 대기하세요. 그리고 조정이 언젠가 또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 조정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매수하려고 하셨던 분들 하시면 됩니다. 딱 이렇게만 내용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연락할 일이 없고요.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들 계좌에 조선주 하나만 좀 의미 있게 담아보세요. 이거 조금 사볼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뭐 반도체, 자동차, 화학, 철강, 건설, 2차전지, 조선, 방산, 전력인프라, 지금 이 중에서 제대로 사이클 타고 있는 거 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간보기용으로 매매할 만한 그런 섹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니까 한번 조선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압축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한번 제대로 이런저런 영상을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보세요. 특히 유튜브에 엄경화 연구위원이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이분이 조선업을 굉장히 잘 보시거든요. 코멘트도 상당히 좋아요. 이분 나온 최근 영상들 한번 싹 보세요. 진짜 조선업은 지금 엄청난 호황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2025년 남들은 진짜 곡소리 내면서 힘들 시간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저와 함께 조선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활짝 웃고 또 계좌도 굉장히 빵긋할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한번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대신에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독만 눌러주시면 김 대표가 아낌없이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